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 강의하고 연구하고 또 책을 쓰면서 겪었던 일들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G 스윗을 활용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의 아주 좋은 협업 도구가 아닌가 싶어서 구글 슬라이드, 구글 문서, 그리고 작성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설문지를 만들고 응답을 받는 방법, 그리고 일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대학교에 A 교수님이 계시고요. 이 A 교수님은 B 교수랑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창원의 역사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이 10장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편집 교정을 볼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A 교수님은 홀수날 홀수장의 교정을 보고 B 교수는 이제 홀수날의 짝수장인 2장, 4장, 6장, 8장, 10장을 교정을 보기로 약속을 딱 한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작업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작업한 내용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서로 공유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한 교수가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홀수날에다가 뭐 짝수장을 교정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참 이게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제가 이제 썼던 폴더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책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파이썬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에 있는 이런 이제 원고가 있으면 이 원고가 여러 이제 교수들이 작업하다 보니 중복되고 이런 일도 많이 발생해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구글 드라이브 쓰시다 보면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시나리오는 A 교수님이 집에서 열심히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강의에 사용할 파워포인트를 수정했습니다. 근데 불사 담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이전 버전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일 자료를 만들고 그 만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올린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장 가는 길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해서 이제 논문을 봤더니 논문 수식이 잘못된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바로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동 중에 모바일로 그죠? 그런 것도 아마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핸드폰에서 논문을 보고 수정하는 것, 그것도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협업과 발표 기법이라는 교과목을 교수님이 개설해서 5명의 학생, 은지, 경민, 의수, 민수, 영아 이렇게 한 조로 묶어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어 온 거죠. 발표 자료는 이제 만들어졌습니다만 도대체 이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죠? 각자 자기가 큰 기여를 했다라고 주장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실제로 어떤 부분을 기여했는지를 알아낼 방법은 없죠. 이 파일만 가지고. 그죠? 그래서 발표 파일 하나로 누가 문서에 가장 큰 기여를 했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 Suite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해결해 보는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가장 많이 쓰이는 문서가 아래아 한글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구글 독스에서 이용하는 클라우드에서 쓰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바로 접속해서 바로 수정한다든지 문서를 만들고 슬라이드 발표 파일을 만들고 엑셀 파일을 만들고 설문지를 만들고 이런 것을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서 협업하는 그런 게 이제 바로 G Suite의 가장 핵심적인 그 목표입니다. 자, G Suite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일단 이제 저장 공간 무제한의 이메일 서비스가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라고 해서 역시 저장 공간 무제한의 클라우드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와 문서, 스프레드시트, 슬라이드, 캘린더, 클래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구글 앱이라고 하는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교수님들께서는요 학사정보 시스템의 주차 G Suite 메뉴에 가시면
그 계정이 발급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3월 달에 교수님들의 계정은 현재 포털 아이디로 다 발급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안 되거나 하면 들어가셔가지고 비밀번호 재설정하시면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 구글 계정이 발급됐는지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고요. 구글 계정이 발급됐으면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 가지고 drive.google.com 혹은 이제 구글 로그인 창이 뜨는 화면으로 이게 뜨는지 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혹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저 같은 경우 이제 로그인 하게 되면요, dgpark 제 포털 아이디와 @gs.cwnuackr 요런 이름이 뜨고 제 이름이 박동규니까 이제 동규라고 뜨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구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한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안 끊기고 괜찮아요? 네. 그게 카메라를 일제히 켜서. 네, 그래서 구글 일단 이제 드라이브부터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구글 계정을 이렇게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가시면요, 드라이브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능은요, 모바일 앱이 있어가지고 교수님들께서 앱으로 다운받아도 됩니다. 자, 저는 일단 PC에서 드라이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기본 이제 화면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여기에 창원대학교 동규, 박동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저는 이제 구글 계정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 계정도 있고요. 창원대학교 계정도 있는데, 창원대학교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 구성원들 간의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혹은 저장 공간 무제한의 드라이브를 쓰실 경우는 반드시 창원대학교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원대학교 로고가 나타나는 이 계정을 이용하셔야 저장 공간 무제한의 디스크를 쓸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화면에 그 좌측 하단에 보시면 17.2GB가 사용되어 있다고 표시가 뜨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파일이 가장 큰지 이렇게 용량이 뜨는데 아무래도 동영상 파일이 용량이 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의 저장 용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일반 구글 메일이 한 15GB 정도인데요. 여기서는 창원대학교 지수익 계정 저장 공간이 무제한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해보면요. 폴더, 파일 업로드 혹은 폴더 업로드 해서 내가 필요한 여기에 강의에 관련된 폴더를 통째로 이런 식으로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편함 없이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폴더를 쉽게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문서라고 해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구글 문서와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구글 프레젠테이션 세 종류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클릭해서 빈 문서나 템플릿을 이용해 가지고 교수님들께서 필요한 문서를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요. 요것만 클릭해도 제법 그럴싸한 문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이걸로 과제를 제출하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새로 만들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는 교수님들 쓰시는 엑셀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요.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와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설문지, 드로잉, 지도, 사이트 도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추가할 앱이 있을 경우 더 추가를 해도 되는데요.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라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간단하게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드라이브를 보여드리면, 일단 이제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이런 문서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강의, 대학 업무, 연구 저술 등과 같은 이런 폴더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드라이브는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이제 폴더, 이제 협업 사용자를 묶어주는 기능인데요. 공유 문서함에 가보시면요. 지금 제가 작성한 문서 중에서 공유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일부를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서함은 이제 당연히 최근에 작업한 내용 위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중요는 이제 문서 중에서 중요하다고 표시한 문서가 뜹니다. 그리고 휴지통은 이제 비워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쓰시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우클릭을 해서 새 폴더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이제 폴더를 만들고 만들어진 폴더에 대해서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교수님들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 중에 일부를 드래그해서 드랍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네이버 드라이브라든지 다른 그 클라우드를 써보셨기 때문에 아주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강의 진행을 드리면요. 아까 이거 어디 갔지? 예, 요 화면인데요. 안내해드렸다시피 지메일과 드라이브,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캘린더, 채팅, 미츠 굉장히 많은 앱들이 있고요. 우선 구글 독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글 독스를 쓰시면 교수님들께서 처음에 살짝 당황하실 거예요. 아무리 메뉴를 봐도 메뉴에 저장하기가 없습니다. 그죠? 아니 파일을 만들었는데 저장이 없어? 이건 저장이 없습니다. 자동 저장입니다. 교수님들께서 문서를 작성하는 순간 바로 저장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Awesome Python이라는 책이고요. 여기 보시면 로고에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요것은 뭐냐 하면은 이 문서를 누군가와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유할 때는 당연히 여기에 사람에다가 더하기 기능을 클릭하면 누구와 공유할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창원대 구성원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외부 구성원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유를 하면 되고요. 링크 복사해서 이 링크를 제가 누군가에게 보내주면 이 폴더에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설정도 여기서 가능하고요. 자, 일단 제가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이제 6월 25일 날 강영민 교수님이라는 저의 공저자와 같이 작업한 책의 목차를 정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자, 이와 같이 문서가 뜨네요. 그죠? 예, 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텍스트를 입력하고 줄을 넣고 그림을 넣고 목차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들이 항상 하는 일반적인 순서와 저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작업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목차의 내용이라든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문서를 같이 공유해서 수정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파일에 관련된 기능을 봤더니 아무리 봐도 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런 일부의 내용들을 편집을 하게 되면요. 이 편집된 내용들이 바로바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는 저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장된 내용 중에서 일부는 아니야 어저께 버전이 더 나아 아랫게 버전이 더 나아 라는 이제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기능이 바로 여기 버전 기록 버전 이 메뉴입니다. 여기에 버전 기록이라고 했어요. Ctrl Alt Shift H 요 기능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있고요. 책을 제가 편집했던 파트가 금방 제가 편집했고요. 그죠? 25일날 강영민이라는 이분이 작업을 했고요. 참고로 이분은 제가 외부의 다른 대학 교수님이고 제가 초대를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다른 대학 외부인이 초대되어도 제가 권한만 준다면
공동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 문서 중에서 6월 24일 수정된 부분이 뭔지를 제가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월 24일 날 수정됐던 버전이 이렇게 뜨는데요. 6월 24일 날 아주 중요한 작업을 했습니다. 요 빨간색 뱀을요, 파란색 뱀으로 그죠? 강영민 교수님 이미지 교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 뱀이 X가 돼 있고, 그 X 삭제한 사람이 강영민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뱀을 넣었는데 그 넣은 사람도 이 저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느 버전을 고쳤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계속 버전이 바뀌기 때문에 12장 12.2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강영민이라고 하는 저희 저자가 수정했고, 그죠? 삭제됐죠. 그죠? 그런 다음에 무공비급 수련장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장과 새로운 절을 만들었네요. 그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같이 협업하면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해서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문서를 편집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점점점 해가 추가 작업 보면 그러면 이제 이 버전을 지정하는 이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남깁니다. 그러면 6월 18일 작업했던 내용이 뭔지, 그죠? 요거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이 버전을 따로 사본을 만들어서 문서의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조금 히스토리를 보여드리면 6월 16일 날 제가 이제 책을 쓰기 위한 초안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목차와 내용을 이렇게 넣었는데 귀여운 뱀이 있네요. 그죠? 6월 24일 날 이제 강영민 교수라고 하는 이 이상한 분이 제 소중한 뱀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뱀을 넣은 이런 형태로 수정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작업의 과정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날 오후 8시 15분에 당일이네, 그죠? 똑같은 이미지인데 또 세부적인 수정을 했고, 다른 문서는 또 수정하지 않았네요, 그죠?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구글 독스가 일반 문서보다 조금 더 강력한지에 대해서 아마 요것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새 문서를 만드는 거, 그건 아까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는 기능입니다. 이 문서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출판사에 보내야 되니까, 그죠? MS 워드, 그 다음에 오픈 다큐멘트 타입. 예를 들어 이 문서를 아래 한글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hwp 문서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를 경우는 ODT 문서로 보내시면 되고요. PDF 문서로 제가 일단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wesome python 목차를 다운로드 밑에다가 만들고 저장한 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구글 독스에서 편집한 내용 그대로 나오고요. 폰트 역시 교수님들이 원하는 폰트 추가적으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꼴 더보기, 글꼴 추가하기 기능을 통해 가지고요. 새로운 폰트를 추가해서 교수님들의 아름다운 그 문서를 만드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능들은 일반적인 워드에 있는 기능이라서 조금 생략드리고요. 그죠? 더보기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삽입에 가보시면요. 특수문자라든지 등식이 있어가지고 수식 기호를 입력하는 수학과 물리학과 공학 계열 교수님들은 수학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수식도 편리하게 입력이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이미지를 삽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이미지 삽입을 통해서 컴퓨터에서 업로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웹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 포토에 있는 내용, 카메라에 있는 내용. 카메라는 교수님들의 핸드폰에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 메뉴만 쫙 보여드리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 버전을 보는 게 가장 좋더라라는 말씀드렸고요. 이동은 새로운 폴더로 이동하는 기능, 휴지통, 그리고 공동 작업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야 되겠다 할 때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작업자를 한 명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공유 누르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수정, 보기, 삽입, 이미지, 표, 그리기, 차트 굉장히 자유롭고요. 머리글, 바닥글, 페이지 번호, 나누기 등등의 웬만한 문서 기능이 그대로 워드에서 있는 작업을 그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별다른 불편함 없이 작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가적인 기능으로 제가 지금 테스트 중인데 부가 기능 설치하기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화학 기호나 수식 기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수식 기호 편집을 위한 이퀘이션 관련된 별도의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요. 플러그인이라 그러죠. 그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구글 독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댓글창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나중에 제가 모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문서를 함께 만들고 버전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누가 언제 어느 부분을 수정했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즉 확실한 버전 관리가 된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통해 가지고요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G 스윗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요 현재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도구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내용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별도로 파워포인트가 없어도 파워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PC방에 갔는데 파워포인트가 없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구글 계정만 쓰시면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이거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요 파일을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거는 앞에서 했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구글 앱스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요 기능입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교수님들께서 창이 두 개 있거나 할 때는 오른쪽 창에다가 프레젠테이션을 실행하면서 함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하면 이제 템플릿이 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했던 문서 파일이라든지 템플릿 갤러리에 가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제 템플릿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런 템플릿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손쉽게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상 깊은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라는 템플릿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 자료는 공유를 통해 가지고요 현재 요 그룹에 있는 공유를 통해 가지고 현재 창의융합교육원 이현지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경민 선생님 그리고 몇몇 학생을 제가 이제 공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쌈박하게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일반적인 기능은 파워포인트랑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기도 보면
버전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학생 4명이서 이경민, 이은지, 전의수 학생과 팀장 널널한 박 교수가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학생이 언제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6월 26일 이경민 학생이 이 프레젠테이션을 수정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을 딱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6월 26일 버전으로 이동하겠죠. 이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기능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경민 학생이 어느 부분을 수정했을까요? 슬라이드를 이동하다 보면 여기 보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죠. 이경민 학생이 지금 11페이지 이 클래스 접속 통계를 수정한 거죠. 6월 26일 날. 그리고 전의수 학생은 6월 25일 날 여기에 있는 이경민 학생과 함께 주로 이경민 학생이 했네요. 전의수 학생은 놀고 있었나 봅니다. 그죠? 이렇게 슬라이드가 수정된 내용이 이경민 학생에 의해서 거의 다 수정이 됐죠. 그죠? 그렇다면 교수님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 이 학생이 주로 컨트리뷰션을 많이 했구나 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겠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다 보이죠?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날은 이은지, 이경민 조언을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도록 이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날은 또 누가 어느 파트를 많이 수정했는지를 역시 슬라이드를 쭉 훑어보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동규 학생이 수정했고요. 역시 이경민 학생, 이은지 학생도 수정했네요.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 클릭을 했더니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이은지 학생은 노란색 표시죠. 이 노란색 박스에 있는 이 부분이 이은지 학생이 수정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각자 조원들이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까지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수정 횟수가 이렇게 뜨고, 그죠? 그리고 최종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두 학생과 조금 채팅을 해야 될 그런 이제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채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채팅창은 별도로 필요 없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이미 채팅창을 열어 놓았는데 참가자들이 위에 뜰 경우 여기에 있는 메시지 보내기를 통해 가지고 개별 행아웃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여기에 보시면 댓글 기록 열기라고 하는 창을 딱 선택해 가지고요. 학생들하고 댓글을 주고받았던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댓글을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에 멘션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있는 참가자 중에 골뱅이 LKM4658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이와 같이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메시지가 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경민 학생이 요 메시지를 보고 이제 저한테 답을 단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죠? 자, 한번 답 부탁드릴까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답이 왔네요. 그러면, 이 페이지를 수정해 볼래요 라고 이제 의견을 남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페이지 부분을 이경민 학생이 가서 편집한다든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면 이경민 학생이 빨간색으로 어느 파트를 편집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페이지 수정하겠다고 나왔죠. 교수님들께서 학생 지도하다 보면 대학원생들 논문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가 혼낼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문서를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표를 만들어 봤네요. 그죠? 이경민 학생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 뭔가, 각 팀별 어떤 실적 부분을 조금 업데이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연결된 차트에 옵션을 선택해서요. 원본 소스 열기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하면 별도의 설정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 표가 뜹니다. 그러면 이경민, 이현지, 전의수, 박동규라고 하는 학생의 각 팀의 실적이 될 것이고, 이건 회사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지금 이은지 팀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120 영업 실적이 굉장히 향상됐어요. 이렇게 엔터키를 딱 치는 순간 바로 이렇게 표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됐어. 30 내려가는 순간 이렇게 바뀌네요. 그죠? 그래서 표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편집하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편집된 내용은 별도의 수정 없이 일단 제가 다시 130으로 한 입력된 내용을 선택하고 별도의 작업 없이 여기로 돌아갔을 때 업데이트를 누르면 새로운 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자료값을 검토한다든지 할 때 실시간으로 협업해 가면서 표를 편집하고 차트를 만들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 내용은 이경민 학생이 이 클래스에 하루 몇 명이 접속하는지 접속 통계를 내어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누군가가 만든 표를 원본 소스 열기를 통해 가지고 하루에 27,000명이 접속해서 이 클래스에서 강의를 듣는구나 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새로운 6월 26일 이렇게 자료값이 떴을 때 이렇게 새로 갱신된 것도 볼 수 있고요. 역시 여기 가서 업데이트를 시키면 이 내용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협업에 굉장히 좋은 도구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또 삽입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강의를 하다 보면 유튜브 자료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삽입 동영상 유튜브 검색에 이런 강의 영상을 검색해서 그죠? 이렇게 선택만 하면 교수님들의 강의 영상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프레젠테이션 보기 모드로 선택해서 요 강의 영상을 선택하면 네, 소리는 제가 좀 꺼놓은 상태고요. 네, 이렇게 강의 영상이 플레이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잠깐만 브레이크를 가지겠습니다. 차민석 박혜원 교수님께서 모임 댓글로 질문을 주셔가지고 잠깐 그러면 브레이크 하고 제가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석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글 무소동에서 작성자의 빈도를 체크하는 통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성자가 제가 이제 보니까 하나하나 봤는데, 그죠?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어떤 컨트리뷰션 빈도를 퍼센테이지로 본다든지, 그죠? 그런 통계가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통계 기능은 제가 아는 한은 잘 모르겠다는 말도 먼저 드리고요. 이게 통계 기능까지는 버전의 기록과 총 수정 횟수까지는 지금 통계에 나타나는데, 그죠? 각 학생별 예를 들어 입력한 자수, 이미지, 개수 그런 통계는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이제 조금 포커싱 했던 걸 알려드리면, 저는 이제 같이 협업하는 교수님하고 원격 그분이 이제 동명대학교 교수님이거든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주 만나가지고 문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통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능은 제가 충분히 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프레젠테이션 말고 구글 문서에서도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를 해서 논문 지도가 가능한지 그 질문이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질문은 제가 한번 구글 문서로 이동해가지고 요거는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에세이라고 해서 파일 열기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소설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고 공유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정보전사는 이경민 그리고 이은지 선생님을 공동 작업자로 일단 초대를 해봤습니다. 자, 두 사람 좀 옆에 계시거든요. 예, 들어와 주시고요. 자, 여기서 실시간 공유 논문 지도가 가능한지 질문이니까 아마 여기 댓글 기록 열기를 열어가지고요. 댓글을 만들어 본 다음에 역시 골뱅이 누구한테 댓글을 남길 것인지 지정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깁니다. 자, 현재 제가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해서 이제 이경민 선생님한테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겼고요. 이경민 선생님이 여기 조금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이 박혜원 교수님의 학생이 박혜원 교수님의 멘션을 보고 아마 댓글을 이렇게 입력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시간으로 제목을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논문의 제목을 호박꽃 필 무렵으로 수정해보자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경민 학생이 들어와서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이 아름다운 소설을 호박꽃 필 무렵이라는 막장 소설로 바꿔버렸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박혜원 교수님께 조금 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시간 공유 논문 지도는 이렇게 가능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언제 수정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까지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재밌는 기능은 제가 조금 더 나가 될지 모르겠지만 청중도 오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열고 이제 최근 세션 계속 이 기능을 이제 선택하고 계속을 누르게 되면요. 상단에 프레젠테이션 모드에서 Q&A라고 열어가지고요. 하나의 세션을 만들고 여기에다 질문을 올리도록 한 다음 계속 진행을 하면 교수님들께서 위에 보시다시피 slides.app.goo.gl에 D3JF2라고 하는 요 슬라이드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청중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요 페이지에 가서 질문을 올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볼 수도 있죠. 물론 여기는 이제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구글 로그인 안 하신 분도 많아가지고 일단 가능하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질문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바로바로 응답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영상도 있더라.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강의하는 요 내용도 한정된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재생 목록에 비대면 재택수업 지원단의 비대면 원격 강좌
강의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아마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나 구글 드라이브를 무엇보다 잘 쓰시겠지만 요 강의 자료를 한 번 더 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요 강의 자료는요, 저희 학생이 다 녹화하고 더빙하고 해놓았던 자료입니다. 혹시 소리 들리세요? 소리 들립니까? 구글 드라이브 소리 안 들립니까? 그러면 요거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시스템 오디오를 포함해서 네, 요 자료는 제가 여기 있는 URL 주소를 링크를 복사를 해서 팀즈 언택트 시대의 교수법 특강 요 회신 창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시면 저희 강의 자료 그리고 구글 설문지 앱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까지 진행을 했고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개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영상 강의까지 했으니까 동영상 올리는 것까지 했죠, 그죠? 자, 스프레드시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엑셀과 거의 기능도 유사합니다. 그러면서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공유하고 협업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스프레드시트의 편집 내용을 프레젠테이션이나 워드에까지 구글 독스에까지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좀 편리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모바일입니다. 교수님들께서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 핸드폰에서 PDA 태블릿이라든지 모바일 폰에서 이런 것을 편집하고 이렇게 댓글을 확인하고 답장하고 이런 게 모두 다 가능합니다. PC랑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이런 표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모바일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한글이죠. 참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환경이다 보니 이제 아래 한글을 문서를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 한글에서 교수님들이 문서를 만든 다음에 ODT라고 해서 오픈 도큐멘트 포맷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포맷이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문서를 만든 다음에 이 문서를 구글 독스에서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전산직원 채용 공고 아래 한글 문서가 있고요. 그 문서에는 직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채용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에 보시면 ODF 텍스트 문서라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ODT라고 하는 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로 이 문서를 저장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공고문을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서를 만들었을 경우 이 문서를 이제 ODT라고 하는 오픈 다큐멘트 포맷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파일, 열기, 업로드, 기계의 파일 선택을 누르고 아마 이 파일일 겁니다. ODT라고 하는 오픈 다큐멘트 문서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불안전합니다. 아래 한글하고 100% 호환은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을 보시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아래 한글 문서도 이와 같이 보고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일단은 기능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설문지에 대해서 10분 정도 안내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설문을 하고 퀴즈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퀴즈 결과에 대한 통계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글 기능 중에 앱스 중에 설문지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퀴즈, 강의 후 설문지, 평가, 워크시트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강의 후 설문지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를 일단 이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의가 있으니까 그죠? 네, 자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고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기 전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간단한 이제 설문과 함께 단답형 질문을 한다든지 이메일을 묻는다든지 해서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오늘 수업은 수업 준비가 잘 돼 있었나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진 타입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장문형 뿐만 아니라 단답형, 객관식, 체크박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내고요. 객관식으로. 근데 배 이름을 묻고 싶으니까 배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글 이미지 검색에다가 이제 거북선 이미지를 이렇게 검색한 다음에 다양한 이미지를 하나 골라가지고 삽입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4개의 문항을 만들었고요. 이제 문항이 다 끝났으면 이 문항에 대해서 객관식 질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고,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요. 객관식 질문인지 아닌지를 내고 유형을 고른 다음에 선택합니다. 예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옵션 추가 혹은 기타 이런 거를 추가해가지고 기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걸어주고요. 네. 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옵션을 순서를 무작위로 섞기 기능을 선택하면 여기에 있는 예시가 이제 섞여서 나오겠죠. 그렇죠? 등등의 어떤 질문지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눈 표시가 있습니다. 이 놈을 탁 클릭하면 이게 이제 학생들이 보게 될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학생들이 보게 될 내용이죠. 그리고 이 주소를 복사해 가지고요. 제가 팀즈 주소에 한번 뿌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바로 답장을 달아주시면요. 요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창에 제가 요 구글 독스 문서를 올려보았습니다. 자, 지금 혹시 창원대학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교수님들께서는요, 요 메뉴를 클릭해 가지고 한번 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아마 크롬 브라우저나 이런 다른 브라우저, 크롬 이외에 다른 브라우저를 쓰거나 혹은 이제 로그인을 안 하신 분은 그 답장이 안 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실제 학생들하고 시험 쳤던 것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구조론 퀴즈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냈던 시험입니다. 이름과 학번을 입력하도록 하고 강의 만족도 그리고 질문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총점 30점 100점으로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한 내용은 그 점수 계산용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응답 기능만 뜰 것인데요. 제가 한 거는 퀴즈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평균 점수와 중앙값, 범위 이런 내용들 그리고 특정 정답에 대해서 특정 학생의 점수까지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객관식 그런 유형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금방 했던 설문지 결과를 짜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이 지금 응답을 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응답하시는 분의 이름과 이메일과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적어 주셨고요.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의 응답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응답 문제에 대해서 17분이 응답을 하셨는데 그 중에 94.1%가 거북선, 그 다음에 1명 5.9% 거북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응답자가 계속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어서 오답을 찍으시면 여기 오답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한 분이 또 정답을 찍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질문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배포하고 응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퀴즈와 설문이라고 해서 교수님들께서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퀴즈를 냈는데 A, B 학생 중에서 A 학생이 시험을 먼저 치고 답이 다 공개가 되더라.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답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런 아주 세부적인 설정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상 부족한 강의는 마치고요. 교수님들의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 김지민 교수님께서 강사신 분인데 G Suite 계정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책 검토를 좀 해보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그 G Suite 계정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정보전산원에서 필요한 지원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구체적인 답변은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숙 교수님. 설문지 문제를 여러 줄 쓸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문장으로, 그죠? 단답형이 아닌 여러 문장으로 아마 설문지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설문지의 유형 중에서 여기다가 질문 추가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가시면 장문형이라고 하는 설문지 유형이 있습니다. 장문형을 쓰시면 여러 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장문형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요. 교수님들이 내면 여기에 있는 텍스트가 여기에 여러 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아마 장문형으로도 문장으로도 답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대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숙 교수님 문제의 답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네, 김진욱 교수님, 조철호 교수님 한번 질문 주셔서 네네네. 네네, 김진욱 교수님. 설문지 문항 셔플링이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문제를 내다 보면 여러 문제가 있을 때 1번 답 3번, 2번 답 5번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셔플링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여기에 이제 좀 상세한 설정에 가가지고요. 응답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기능과 함께 질문 순서 무작위로 섞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요. 질문이 10개다, 20개다 할 때 순서가 1번부터 10번까지가 아니고요. 무작위로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참가자들의 문제가 전부 순서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김지민 교수님 섹션을 나눌 경우 질문 섞기를 하면 섹션이 나눠질 경우는 질문 섞기 기능에 대해서 조금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 섹션을 나눠가지고 답에 따라 섹션이 이동하는 그런 방법인데 아마 그게 지금 이건 교수님 답변이 조철우 교수님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문에서 조건부 응답 설정이 가능한가? 이 부분도 답변을 드리면요. 필수 응답이 있고요. 혹은 응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응답 같은 경우는 필수 체크를 해두면요. 요 문항에 대해서는 뭐라도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걸 언체크를 해놓으면요. 반드시 답을 하지 않아도 다음 문항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아닌 두 가지 상태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학이나 수학 문제 풀이의 경우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교수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그런 기능, 이것도 점점 이제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교수법 눌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하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교수님 파일 업로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요거를 선택함으로써 파일이 응답자가 드라이브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걸 액세스하는 게 가능하네요. 그죠? 파일 추가해서 학생이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는 거나 문서를 찍어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할
유현수 교수님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좀 모두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구글 G수잇의 정신은 협업 공유입니다. 교수님들이 그 학생 연구자들과 함께 문서를 만들고 협업하고 공유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팀즈 게시판에도 여러 교수님들께서 서로 답변하고 응답하는 그런 형태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고 계신데요. 제가 사실은 어떤 세부적 기능까지 모두 다 아는 건 아니고 제가 썼던 것 중에 아주 요긴하다 싶은 것 위주로 공유해 드렸고요.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이런 팀즈를 통해서 활발하게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오늘 저희의 부족한 강의는 네, 요렇게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공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